왜 나는 벌레가 됐을까?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서 주인공 그레고르가 절대 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거대한 벌레로 변했는데 그가 걱정한 건 오직 하나. 회사에 늦겠네. 이상하지 않나요? 흉측한 벌레가 됐는데 이유를 묻지 않는 사람. 인간이라면 당연히 던져야 할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 도대체 그레고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묘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레고르는 침대에서 눈을 뜹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뭔가 이상하죠. 팔이 없고 대신 가늘고 딱딱한 것들이 허공에서 떨고 있습니다. 뭐야? 아직 꿈인가? 볼록한 배, 딱딱한 등껍질, 수많은 다리, 거울 없이도 알 수 있습니다. 벌레가 됐다는 걸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비명을 지르겠지만 그레고르는 달랐습니다. 벌써 6시 30분이네. 오전 5시 기차는 놓쳤고 7시 기차라도 타야 해. 회사 걱정이 먼저였죠. 7시 40분, 여전히 침대에서 허우적대는 그레고르. 그때 벨이 울립니다. 회사 지배인입니다. 오늘 회사 왜 안 나오셨죠? 속으로 중얼거리는 그레고르.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 안 했는데 하루 빠졌다고 집까지 오다니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이때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그레고르! 지배인님이 오셨다. 왜 출근 안 했는지 설명드려. 그레고르는 다리로 바닥을 긁으며 문 쪽으로 기어갑니다. 머리로 문을 열자 지배인은 비명을 지르죠. 으아! 벌레다.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는 지팡이와 신문을 휘두르며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죠. 시간이 흐릅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문이 살며시 열리죠. 여동생 그레테가 음식을 가져다 주러 온 겁니다. 우유, 치즈, 빵, 썩은 야채. 하지만 그레고르는 더 이상 사람 입맛이 아닙니다. 썩은 치즈나 남은 찌꺼기들이 더 입맛에 맞죠. 처음 며칠 동안은 정성스럽게 보살폈던 그레테.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레테의 얼굴엔 피로가 쌓입니다. 청소도 대충, 음식을 갖다주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변신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맙소사, 하느님, 저게 내 아들이라니. 어머니는 벽지 위에 붙은 그레고르를 보고 기절하고 말죠. 오빠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졌잖아. 그 순간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고 사과를 집어 그레고르의 몸을 향해 던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던진 사과는 그레고르의 등에 박혀버리죠. 그날 이후 그는 몸이 다쳐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가족은 점점 무관심해지고 돈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집세를 어떻게 내지? 저축한 것도 거의 바닥났어. 아버지는 은행 수의로, 어머니는 바느질로, 그레테는 상점에서 일하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세입자까지 받아요. 방 하나는 세입자에게 내줍니다. 이제 가족은 세입자들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죠. 조용히 하렴. 신사분들이 주무실 시간이야. 일요일 저녁, 세입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레테가 바이올린을 연주하자 그레고르도 소리에 이끌려 기어나옵니다. 세입자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하죠. 저 벌레는 뭡니까? 괴물이 있는 집엔 못 살겠소. 방세도 돌려받겠소. 세입자들이 나가겠다고 하자 결국 그레테는 폭발하고 맙니다. 저건 더 이상 오빠가 아니에요. 우린 이 벌레를 없애야 해요. 그날 밤, 방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그레고르. 등에 박힌 사과는 썩어가고 몸은 무겁습니다. 가족과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죠. 다음날 아침, 가정부가 시체를 발견합니다. 사모님, 저 벌레가 되졌어요. 그레고르가 없자 집안은 환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기쁜 마음으로 오랜만에 소풍을 나갑니다. 그들이 앞날은 밝아 보였죠. 변신이 줄거리 어떤가요? 이게 끝이야? 싶을 겁니다. 벌레가 되고 버림받고 쓸쓸히 죽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요. 그런데도 변신은 20세기 최고의 소설로 꼽힙니다. 왜일까요? 카프카가 친구에게 쓴 편지에 답이 있습니다.
책은 우리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네.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를 깨는 이야기. 그래서 카프카는 인간을 벌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카프카는 변신이 원문에 벌레 대신 웅게치퍼라는 독일어 단어를 썼는데요. 그냥 벌레가 아니라 없애야 할 해충이란 뜻입니다. 가족이 그레고르를 그것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런데 왜 카프카는 이런 끔찍한 단어를 택했을까요? 사실 카프카 자신이 매일 그런 기분으로 살았거든요. 카프카는 1907년 프라하의 한 보험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기계처럼 서류를 처리했고 늦은 밤이 되어야 자신이 좋아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었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또 쓸데없는 글이나 쓰고 앉았냐? 제대로 된 일이나 해! 변신을 쓴 지 7년 후 그는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는 벌레처럼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기계처럼 일하고 가족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삶. 카프카에게 그건 벌레와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카프카가 숨겨놓은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레고르는 벌레가 됐는데도 머릿속은 여전히 회사원이죠. 벌레가 된 첫 반응이 뭐였나요? 회사에 늦겠네. 몸은 벌레가 됐는데 생각은 그대로라면 그레고르는 인간일 때도 이미 벌레였던 게 아닐까요? 카프카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이미 벌레로 살고 있나? 매일 똑같은 알람에 일어나고 똑같은 출근길을 걷는 우리. 그레고르와 뭐가 다를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레고르는 그 기계 같은 일상이 싫다면서도 그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심리학자 L.A. 프롬이 흥미로운 답을 제시합니다. 프롬은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을 두 가지로 봤는데요. 하나는 소유 모드로 스마트폰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잘 작동하면 최고야 하다가 고장나면 버리고 새 걸 사죠.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필요해 라는 조건부 관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존재 모드로 엄마가 아기를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아기가 뭘 해줘서 사랑하나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죠. 내가 뭘 하든 넌 소중해 라는 무조건적 관계입니다. 그레고르 가족을 보세요. 돈 벌 때는 우리 아들, 벌레가 되니 그것, 완벽한 소유 모드입니다. 그레고르는 돈 버는 기계였던 거죠. 이런 기계 취급에 그레고르는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 질문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아니, 질문 자체가 무서웠던 겁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되면 선택해야 하잖아요. 선택한다는 건 책임진다는 거고요. 차라리 가족과 회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편합니다. 실패해도 내 탓이 아니니까요.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너무 무거워서 도망친다. 그레고르도 자유에서 도망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안전했던 거죠. 그런데 벌레가 되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유를 두려워했던 그가 처음으로 뭔가를 느낍니다.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오히려 새로운 걸 발견하죠. 천장을 기어다니는 게 재밌고 여동생이 바이올린 소리에 감동하고 처음으로 쓸모와 상관없이 뭔가를 즐긴 겁니다. 인간일 때는 한 번도 못 느낀 순수한 기쁨이죠. 그런데 벌레가 돼서 정말 자유를 찾은 걸까요?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에 대해 아니라고 답합니다. 벌레가 됐는데 그레고르는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안 하죠. 왜 내가 벌레가 됐지? 내 인생은 뭐였지? 카미가 지적한 건 이겁니다. 그레고르를 괴롭힌 건 벌레가 아니라 회사에 못 가는 거였다고요. 벌레가 됐는데 회사 걱정이라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그레고르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럼 만약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자기 삶이 부조리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카미는 시지프스 이야기로 답합니다. 시지프스는 매일 바위를 산꼭대기로 올립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바위는 굴러 떨어지고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형벌을 받죠. 정말 끔찍한 벌이죠. 그런데 카미는 말합니다. 행복한 시지프를 상상해봐야 한다. 시지프스는 적어도 자신의 삶이 부주리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바위를 굴리죠. 이게 그의 선택이자 자유입니다. 반면 그레고르는 벌레가 됐는데 회사에 늦겠네 라고 말하죠. 자기 삶이 얼마나 이상한지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비록 벌레가 되어 천장을 기어다니는 게 자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끝까지 삶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고 살았죠. 시지프스는 자기 운명을 똑바로 봤지만 그레고르는 죽을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게 변신의 진짜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100년도 넘은 옛날 소설일 뿐일까요? 카프카가 1915년에 벌레를 만들었고 프룸이 자유에서 도망친다고 분석했고 카미가 질문조차 안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떤가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면서도 이게 내 삶인가? 물음을 가진 적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도 그레고르처럼 이미 벌레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레고르와 우리에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레고르는 끝내 묻지 못했지만 우리는 아직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이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카프카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니까요. 우리 내면이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 변신의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벌레가 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은 인간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벌레로 살고 있나요?